여기서부터 충격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푸는데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벽처럼 막혀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한데요. 이제 수학 잘하는 아이, 최상위권이 되려면 반드시 길러야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을 현실적으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수학은 이제 부모님이 이 방법을 알고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면 진짜 아이들이 상위권, 최상위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수학을 너무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제 경험도 함께 포함해서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진짜 신경을 써 주셨는데요. 수학을 잘 못한다고 고민을 하거나 더 잘하고 싶은데 라고 걱정을 한다면 이걸 하루에 1시간씩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아이와 안 한 아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실력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을 나름 열심히는 하는데 누구는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는 벽에 부딪히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런 아이는 없나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생각의 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심화나 킬러 문제들은 뻔하게 아는 문제, 또 이미 봤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문제, 그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얼마나 잘 푸냐에 따라서 상위권 또는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와 풀 수 없는 아이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 풀 수 있는 아이는 처음 보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문제를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에 걸려서 풀기도 하는데 스스로 그 처음 본 문제들을 풀어내는 길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한 거죠. 이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수학을 최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나누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결국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가 진짜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약간 정보 차원에서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수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30문항에서 20문항에서 25문항 정도는 기출이나 또는 어디에서 본 듯한 문제들이 나오고 3, 4문항 정도가 킬러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요즘에는 신유형 문제 또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지만 처음 보는 문제들을 쫙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본 힘을 가진 아이들은 시험을 당연히 잘 보죠. 이런 훈련이 안 된 아이라면 이런 문제 처음 보는데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걸 대비하려면 아이가 풀어보지 않은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사실 이제 진도도 나가야 하는데 모르는 문제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부터 해야 하는 아이들도 심한 문제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실력에 따라서 2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하면 진짜 수학 실력이 최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학 잘하는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진짜 그런 거 맞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고 수학 고수가 되면 고등학교 가서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만약 이제 여러분 자녀가 2시간 정도의 공부를 한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진도를 나가고 나머지 시간에 어려운 심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3시간을 또 한다면 2시간 정도는 진도를 나가고요. 1시간 정도는 심한 문제를 푸는 거죠. 이때 이제 기본부터 풀고 있는 아이다 이런다면 심한 문제가 아니라 틀린 문제를 한번 해답지 없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풀게 하면 그 시간이 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틀렸던 문제를 2-3개 정도는 더 맞힐 수가 있어요. 다른 아이는 진도 나가는데 이렇게 문제만 붙잡고 있으면 너무 불안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진도를 많이 빼야 수학 실력이 느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정말 많은데요. 그런 아이들은 모르는 신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아서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나 부모님의 불안이 자꾸 문제 양으로 가면서 착각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게 수학인데요. 물론 이제 기본인 아이들은
공식을 많이 암기도 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좀 하는 나이라면 응용, 심화 단계에서 어려운 문제라던가 틀린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진정한 최상위권 또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다가 결국은 못 풀었을 때, 아우, 시간만 낭비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내기 위해서 이전에 배운 개념을 다 꺼집어내고 이 방법, 저 방법 해서 풀어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수학 푸는 힘을 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수학을 최상위권으로 이제 만들고 싶다, 이런다면 심한 문제나 틀린 문제를 1시간씩 훈련해 본다면 차원이 다른 수학 실력이 느는 거를 보게 되실 거예요. 이제 결국 이렇게 수학 실력이 늘고 나면 너무 좋은 게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야 할 과목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막 잠도 줄이고 힘들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미리 이렇게 준비한 아이들은 잠을 충분히 자고 수학은 시험 때 기출문제 정도 풀고 다른 과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톡톡히 효자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잘했는지 그때 뿌듯함을 느끼실 거예요. 이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터득한 후에 뭔가 벽에 막힌 듯 성적이 오르지 않던 아이들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수학 고수의 경지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수학 고수들의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집에서 이렇게 지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당장 진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되고 또 양으로 승부 보겠다고 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1시간만 심화나 틀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간을 할애하면 수학은 더 이상 두려운 과목이 아니라 진짜 자신 있는 과목이 될 거예요. 오늘 당장 시도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 자녀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